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매우 비정상적인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라고도 볼 수 없는 그냥 국제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은 요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라 같지 않은 나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사실상 현 북한의 비정상적 형체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그 몇십 년의 과도기에 전부 형성되었는데 대체 그 권력이 어떻게 승계됐길래 그 모양 그 꼴이 났는지 보겠습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독재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의 만주파 공산주의 세력을 포함해 소련파, 중국 연안파, 박헌영의 국내파, 갑산파 5가지 세력이 연합해서 1948년 9월 9일 북한을 조직했습니다. 즉 북한 수립 당시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1인 독재는 아니었죠. 그러나 김일성은 6.25 한국전쟁을 통해 박헌영의 국내파와 소련파, 중국 연안파 최고 관부진들을 모조리 숙청했고 전쟁이 끝나고 몇 년 후였던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을 일으켜 거의 대부분을 숙청하면서 김일성의 권력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죠. 이때부터 무슨 파라는 이 종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김일성의 숙청 작업은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났던 1956년 한 해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때 가장 큰 숙청 작업이 있었고 그 여파는 60년대 내내 계속이 됩니다. 더불어 8월 종파 사건이 있고 1950년대 후반에 김일성은 이른바 천리마 운동이라는 사회주의 경제운동을 통해 북한 사람들 갈아 넣으면서 중공업 분야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기는 합니다. 사실 당시 북한의 경제는 무에서 시작했던 것만큼 새롭게 시작했던 거라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김일성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는 있었죠. 이렇게 60년대를 관통하며 김일성은 정말 확실하게 1인 독재 체제를 만들며 유일무이의 권력을 만들어가죠. 그러나 어느 나라든 1인 독재자가 나오는 건 그렇게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독재는 뭔가 더 특이하죠. 그 이유는 독재자가 된 김일성이 72년에 새로운 북한의 헌법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비정상적인 길로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북한의 헌법은 6.25 전쟁이 터지기도 전 북한이 처음 수립될 때의 헌법이었기에 김일성은 아예 헌법을 뜯어 고쳐 본인의 1인 독재 권력을 곧 국가의 형태 그 자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김일성은 국가 주석으로 올랐고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중앙인민위원회는 김일성 주석의 지배를 받는 조직이었고요. 이른바 수령이 등장하는 순간이었죠. 1972년 새로운 헌법에 이어 김일성은 이 헌법을 토대로 이른바 주체사상까지 발표합니다. 사실 북한 정치와 사회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개념은 60년대 중후반부터 거론되어 왔다가 70년대 자기 권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에 맞춰 주체사상을 전면화한 거죠. 주체사상이라는 뜻 자체는 멋있게 포장했습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제부터는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른 북한만의 주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거기에 맞춰 북한 인민들도 주체의식을 가지고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김일성이 이 주체사상을 자기 독재 권력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한 쇠뇌사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라고도 불렀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어느 누구도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었지만 더 나아가 김일성이 북한 국민 전체를 진심으로 자기를 우러르고 존경하게 세뇌시키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시행한 정책이 3대 혁명 소조운동입니다. 3대 혁명 소조운동이란 사상, 기술, 문화 세 방면에서 혁명의 과업을 완수한다면서 이 몇십 명을 하나의 조를 묶어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수령의 독재를 세뇌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앞으로 향후 북한을 이끌어갈 젊은 사회주의 세대에게 사상적인 무장을 시켜주겠다며 세대교차를 목표로 삼았지만 그 이면의 명분에는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안정적으로 자기 아들 김정일에게 넘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게 당시 30대의 김정일이었거든요. 72년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이 나오기 전이었던 60년대 후반 주체사상이 스멀스멀 공론화되던 시절에 김정일이 직접 주체사상을 반대하던 정치인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김정일의 주가가 팍 올라갔고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지휘하면서 각 문화예술 방면에서 전형적인 세뇌의 프로파간다가 진행되고 김정일은 북한 권력층
손에 꼽는 순위로 부상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정일은 문화 방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이때 김일성, 김정일이 뭐 하늘을 난다거나 축지법을 쓴다거나 하는 미신들이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는 나중에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 거장 신상옥 감독을 납치할 정도로 영화 광희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의 세뇌 골자는 단순했습니다. 당, 조국, 수령 세 가지 요소는 동일한 것이기에 수령을 욕보이는 건 당과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고 진정한 애국은 당과 수령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김정일의 불도저 돌진으로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때 김정일이 각종 요직들을 겸직하면서 김정일의 후계 계승이 거의 확실시 되다시피 했습니다. 80년대는 김일성의 몸이 점점 노쇠해지면서 북한의 최고자는 주석 김일성이었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김정일이 거의 도맡았습니다. 일종의 대리청정이죠. 더불어 점점 김일성의 측근이 아닌 김정일의 측근들, 이 뉴페이스들이 당의 요직에 출연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80년대는 북한에게 위기였습니다. 이미 중국 소련과는 멀어져 버렸고 경제적으로도 60, 70년대 잘 될 줄만 알았던 사회주의 경제정책 특유의 비효율적, 비생산적 짜내기가 그 병폐들을 마구 쏟아부어댔거든요. 경제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죠. 1991년엔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자체가 부정되어 버리잖아요. 이에 대한 북한의 해법은 겉으로는 남한과 친한 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더 폐쇄적인 국가로 밀고 나가자였습니다. 1991년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물려받았고 1992년 헌법을 다시 수정해 김정일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도록 했습니다. 72년의 헌법은 김일성을 위한, 92년의 헌법은 김정일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죠. 92년도 헌법 개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골자는 당의 최고 회의기구인 당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의 국방위원장이 되죠. 우리가 김일성을 주석으로 김정일에겐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회를 분리한 이유는 김일성이 있잖아요. 설령 김정일이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엄연히 북한의 주인은 김일성이었습니다. 당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 주석의 통치를 받습니다. 당 중앙인민위원회의 주인은 김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은 자기 독자적인 힘을 위해서 국방위원회를 분리시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군부 세력을 바탕으로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60, 70년대 김정일의 부상은 김일성이 키워준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8, 90년대 김정일의 급 발진은 어떻게 보면 승계보다는 권력을 뺏어오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은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악화로 사망합니다. 행간에는 김정일이 김일성을 죽였다고 하지만 암살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말다툼을 하는 도중 혈압이 상승한 김일성의 심장이 평소 앓고 있던 심장병 때문에 병이 도져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골든타임을 잘 지켰으면 김일성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자기가 1인 독재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본체 만체했다고도 하는데 김정일이 살리려고 했어도 당시 김일성의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오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안정적인 권력 장악을 해놓은 상태였기에 김정일이 자연스레 북한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죠. 그러나 냉전의 해체, 경제난으로 인해 김정일 정권은 초창기부터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이 때문에 김일성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잘했고 김정일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김일성도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의 경제정책이나 김정일의 경제정책이나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일성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하다 보니 뭐라도 하면 뭐라도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김정일 때는 그런 병폐들이 터져 나왔는데 김정일은 이를 해결한답시고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하기보단 더 강화하는 쪽을 택해 엄청난 사단이 나버려 94년에서부터 99년까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100만 명의 아사자들이 속출했던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이렇게 김정일의 권력이 위태위태해지자 김정일은 의도적으로 핵을 만들겠다느니 뭐하겠다느니 개지랄을 떨면서 강도 높은 군사 국가화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렇듯 김정일의 권력 승계도 평범하진 않았고 아주 야비발랄했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가 관례화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이런 사상적 독재가 개선되기보다 더 강화가 되니 북한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던 거고요. 김정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